네, 지난 시간엔 ETF의 필요성과 초보자의 첫걸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3개의 ETF로 은퇴를 설계할 수 있다면 오늘은 작가님이 직접 설계한 3가지 ETF 조합, 트라이앵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현실적인 은퇴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퇴 계획부터 세워봐야 되겠죠. 그 전에 은퇴 자금은 어느 정도 모아야 될까요?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노후에 필요한 은퇴자금으로 꾸준히 은퇴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는 270만 원, 280만 원, 최근 기록으로는 이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좀 조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률적으로 이제 얼마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은퇴하기 시점에 받던 연봉의 60%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많은 가구들이 씀씀이가 다르고 생활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좀 거짓말이고 잘못된 좀 평균 데이터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내가 은퇴 시점에서 받았던 연봉의 60%는 있어야지 은퇴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좀 대기업 다니다가 20, 30년 다니고 은퇴하실 때 보통 1억 정도까지 연봉 받으셨다라고 하면 사실 은퇴 시점에 필요한 생활비는 연 6천만 원. 그래서 매월 한 500만 원 정도는 소비하시는 이제 소비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나는 이제 300만 원으로 은퇴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은퇴가 아니라 생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돈으로 나는 이제 평화롭게 회사 안 다니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돈으로 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생존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퇴직 시점에 연봉과 비례한 은퇴 자금을 좀 설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퇴 자금은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퇴직할 때의 연봉의 60%가량을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앞서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냥 내가 가지고 나온 퇴직금 이걸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존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드로 주식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시드머니는 어떻게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건지, 퇴직금만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초기 시드, 그리고 이제 시간, 2가지 팩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은 이제 3억 그리고 10년이라는 이제 2가지 조건만 갖춰지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매년 6천만 원, 매월 약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초기 시드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제 은퇴 이런 희망퇴직이 다가왔을 때 은퇴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자금은 모으셨는데 이 투자 금액으로 이제 복리로 불러갈 시간을 좀 못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시드가 있어도 자금을 늘리지 못한 사례도 많고,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 보면은 투자 시드가 작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좀 충분한 자금을 좀 불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3억 그리고 10억 이라는 자금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한 은퇴 자금 좀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억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3억이 없고 그냥 적은 시드로는 은퇴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사실은 남들보다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강연하면서 가장 좀 추천드리는 게 지금 바로 자녀 계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그냥 소액이더라도 그냥 5만 원씩만 투자를 해주시면은 이 애가 커서 나중에 애가 은퇴할 시점에는 7억, 8억 정도의 자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냥 단돈 5만 원 해서 이제 평생 3천만 원만 투자를 해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충분히 은퇴할 자금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투자는 누구보다 먼저 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녀 계좌 말고 이제 내 은퇴 자산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25, 26 정도부터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매월 30만 원 정도씩만 투자를 하시더라도 은퇴 자산으로 한 7억 정도는 이제 만들어지는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투자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불어날지를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푼 돈이니까 투자를 안 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그래서 꼭
투자 시드가 이렇게 뭐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꾸준히 뭐 30년, 40년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자금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비해 너무 이제 늦게 40대, 50대 이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조금 투자 시드를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거치식으로 한 1억 정도씩 투자하시고 매월 20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10년 후에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 기간이 되기 때문에 네. 꼭 이런 투자 시드와 기간을 고려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투자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은퇴 설계에 필요한 세계 ETF 어떤 게 있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국 지수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지수 투자의 중심은 이제 S&P 5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미국 S&P 500 ETF 중에서도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SPLG라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미국 100년 동안 과거 미국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사건, 사고는 있었지만 주식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뭐 역사적으로 좀 검증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달러를 통해서 기축통화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필요한 자금은 언제든지 무한대로 좀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통화가 증가가 되고 그 통화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름으로써 우리가 사고 있는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름으로써 기업의 수익률이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는 통화량 증가만큼 주식 가격이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그냥 미국 지수를 믿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다른 종목보다는 그냥 SPLG 딱 종목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S&P 500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제 QQQM이라는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독점을 하고 있어서 QQQ와 QQQM 두 가지밖에 저희가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조금 더 이제 비싼 편인데, 그래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QQQM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 따지면은 이제 16%가 좀 넘어가고요. 과거 5년 평균 수익률 따지면 이제 2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행복 회로를 돌리면은 지금 1억만 투자하면은 10년 후에는 7억이라는 자산이 만들어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뭐 3억,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산은 뭐 가장 베스트 케이스로는 뭐 20억이 넘는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증시 꼭지점에서 최근과 같은 폭락장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이제 20%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이제 반등돼 있는 상황인데, 20억 만들어져 있는 자산 뭐 10%, 20%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은퇴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역사적으로 상승이 가장 좀 검증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프로핏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M7으로 대체 불리고 있는 이제 가장 나스닥 대표 7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7개의 AI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스닥 지수는 최소 몇십 년간은 우상향이 좀 유지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좀 분산 투자를 통해서 S&P 500과 나스닥은 꼭 뭐 6대4, 7대3 비율 정도로 함께 운영을 해보시는 것을 가장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P 500 그리고 두 번째로는 QQQ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QQQ는 나스닥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AI 기술과 관련해서 부흥을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또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는 매력적인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축구장에 이제 축구 플레이어로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 다 이제 공격수 위주로만 종목을 선정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QQQ, 뭐 QLD, 뭐 TQQQ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축구로 따지면 이제 스트라이커 개념이 있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상승이 기대될 수 있지만 최근 하락장에서 SOXL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고 지금 최근 거의 이제 역사적인 최저점 근처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지금 10년마다 오는 이런 큰 악재 속에서 좀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를 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안정적인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공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투자를 할 때는 방어적인 차원의 배당주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는 나스닥을 통해서 주가가 함께 상승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배당주를 통해서 자산이 하락하는 걸 방어를 하고 그리고 배당금을 통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해지성으로 배당주 투자가 가능한 SCHD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저희 포트폴리오 바스켓에 이 세 가지를 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각각의 비율 조정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마침 저희 블로그 뭐 이런 구독자분들 이제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뭐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 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SC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성장 ETF다 보니까 너무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는 그렇게 투자의 복리 효과 그리고 이자 배당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체감을 하기가 좀 너무 이제 더디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목당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S&P 500과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당 이제 5천만 원 이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SCHD와 이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만약에 이제 1억 원 있다라고 하면은 네. SCHD에 이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네. SPLG에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제 한 14년 정도 뒤에는 SCHD가 2억 원, SPLG가 한 2.4억 원 정도까지 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SCHD에서 발생하는 약 800만 원 정도의 배당금과 투자 원금을 통해서 이제 4% 인출률 그리고 SPLG를 통한 2.4억에 대한 4% 인출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은퇴 자금을 좀 운영을 해볼 수 있는 투자 시드가 될 텐데 하지만 좀 약간 중요한 건 1억 원으로 은퇴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네. 사실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은퇴 전략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시던지 투자 시드를 조금 더 이제 늘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다시 또 생각이 나네요. 3억 플러스 10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연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연금 저축계좌 그리고 IRP 계좌로 ETF를 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유리한가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뭐 프리랜서나 이제 직장인들이나 어쨌든 월급을 받고 이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연금 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만으로도 투자 수익을 13% 돌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13%라는 금액이 나는 이제 매년 세액공제 해보니까 뭐 얼마 돌려받지도 못하더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13%라는 세액 환급은 미국 S&P 500의 10년 평균 투자 수익률과 비슷하거든요. 맞네요. 이렇게 매년 13%씩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 23%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연금저축에 그냥 예금성으로 넣더라도 좀 받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 주식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더라도 연금저축에 넣고 세액공제만 받는 것만으로도 일단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수익을 얻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투자된 연금저축에서 미국 지수 투자를 하면은 말씀드린 아까 연 평균 13%의 수익률과 이 세액공제를 통한 이제 수익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투보다는 무조건 연금저축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저희 직장인들의 투자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연금을 타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적어도 이제 30년은 지나야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결혼도 해야 되고 목돈 쓸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많은 또 자금이 필요하고 또 결혼하고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네, 집도 사고 애도 키우고 네. 돈 들어갈 때가 이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연금이 좋다라고 해서 연금으로만 이제 올인하다 보면은 사실 자산을 좀 운용하기 좀 묶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 돈을 집행해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는 특히 이제 20대 후반, 이제 30대 중반 그 연령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탄력적으로 연금의 투자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좀 필요하죠. 하지만 연금 저축에서 투자되고 있는 S&P 500은 미국 지수로 투자하는 연금보다 S&P 500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금 저축에서 투자하고 있는 뭐 코덱스 S&P 500의 수익률이 미국 직투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SPLG보다는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자산이지만 돈이 묶여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대상이 되는 게 좀 약간 사회 초년생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투자 자산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장기 투자로 좀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70% 정도를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자산 배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금 저축계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직접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13%의 수익률을 본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세액 환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플러스로 13%의 수익률을 더 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회 초년생이다, 나는 집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서 큰 목돈들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공격적으로 연금 쪽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목돈을 사용할 돈을 빼놓고 한 30% 정도만 전력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사실 ETF도 어찌됐건 좀 안정적이다라는 큰 매력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관리도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꿀팁 따로 없을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공부보다는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그냥 아침 뭐 뉴스 보고 이제 출근 지하철길에서 그냥 유튜브로 어제 증시 정리해둔 그런 내용들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출근해서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좀 약간 아이패드에 기록을 하는 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매일 뭐 큰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서식이 좀 만들어져 있는 엑셀 장표를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수량에 대한 부분만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증권 계좌를 보고 뭐 평가 금액만 입력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 금액 그리고 이제 투자 손익 전반적인 이제 투자 비율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자동으로 좀 약간 세팅을 해놓은 좀 서식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전체 자산의 흐름이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장기적으로 이제 누적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주식 지수의 흐름, 그리고 파월의 어떤 발언으로 어떤 식으로 주식가가 흔들리더라,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멘트 했을 때 어떻게 증시가 출렁이더라에 대한 좀 개인적인 좀 백데이터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증시가 월 초 이제 약간 흔들렸다가 월 말에는 살짝 회복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이제 작년 24년도에는 좀 꽤 많이 반복이 됐는데, 올 이제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으로 약간 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아이패드에 있는 이제 넘버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목과 투자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더라도 초반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서식만 좀 만든다라고 하면은 좀 쉽게 운영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커피 마시면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서식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마다 전일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이슈라든지 뉴스를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 지금 계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나만의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확인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파월이 어떻게 입을 열었다, 금리를 뭐 내린다고 했다, 올린다고 했다, 이런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느 정도 조금
환급은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트럼프 리스크,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럴 때는 또 투자를 어떻게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투자법으로 하락장에서 주가가 아마 나스닥, S&P 500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 마이너스 10% 이상 수익률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연초 이후에 뭐 20%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0% 가지고 있는 계좌를 가만히 전고점까지 회복은 할 건데 가지고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20%가 다시 반등을 하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5%, 10% 빠지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하락 구간마다 레버리지를 높여서 투자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한 5%, 10% 빠진다라고 하면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SSO를 투자를 하면은 네. S&P 500과 SSO를 같이 투자를 한다, 1대1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1.5배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5배 레버리지 정도를 태워서 좀 더 수량을 많이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거고, 더 하락을 하면은 그냥 SSO만 투자를 해서 2배 레버리지를 만들고, 주가가 이제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 SPLG와 이제 6%라는 3배 레버리지를 이제 섞어서 투자를 해서 뭐 2.5배 레버리지를 만들고, 더 하락을 하면 3배 레버리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장마다 레버리지를 키워서 투자를 하면은 동일한 자금을 투자를 하더라도 추정하는 지수를 2배만큼, 3배만큼 수량을 더 늘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발동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하락장에서 더 많은 수량을 모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계좌의 평균 단가가 이제 많이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살짝만 반등하더라도 계좌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저점에서 매수한 이제 레버리지 종목들이 플러스가 되면서 그 플러스된 종목과 애초에 샀던 손실이 큰 마이너스 종목을 함께 매도를 해서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인 손익 합산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익이 발생한 종목만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22%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손실이 나고 있는 지수와 크게 수익이 난 레버리지 종목을 함께 매도를 해서 영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상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비축한 예수금으로 다시 지수 투자를 해서 평균 단가를 더 끌어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락장마다 레버리지를 높여서 조금 더 방어적인 레버리지 투자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어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면은 죽어갔던 계좌도 조금 더 쉽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더 많이 벌기 위한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법보다는 이렇게 자산을 지키는 방어적인 레버리지 투자법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너무 지금의 투자 손실이 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은 어쨌든 이제 우상향할 거다라는 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 계좌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투자법도 있다는 점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상품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 가능한 구조입니다. 작가님의 트라이앵글 포트폴리오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은퇴 시스템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TF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생존과 자유를 위한 전략이라는 거, 오늘 이야기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편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